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요청이 있어서 국제금융에 관해서 즉 인터내셔널 파이낸싱에 대해서 소위 UBS 서류라는 것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이걸 가지고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반응이 괜찮으면은 제가 한 5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 요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UBS의 뱅크 개런티다, UBS의 SKR이다 이런 서류라 해서 이리저리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5건 정도 상담을 해 주었는데 전부 다 페이크, 그러니까 쓸 수 없는 서류들인 것입니다. 원칙으로 이런 뱅게런티나 SBLC, 그러니까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이런 스탠바이 레터 오브 크레딧 이런 것들은 일단 카피로 밖에 나왔을 경우에는 보내는 은행이나 받는 은행 안에 스위프트가 분명히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ISIN 넘버라고 인터내셔널 시그니펀트, 그러니까 국제 식별 번호를 붙이기 전에 하드 카피에 카피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슈 뱅크에서 UBS에서 받는 은행, 한국이 KB면 KB은행으로 캐퍼빌리티 레터라는 것을 스위프트나 아니면은 뱅크 투 뱅크로, 은행 대 은행으로 본디드 커리아, 은행이 증명하는 이런 DHL이나 페덱스로 붙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그 특별 요청을 받았느냐? 저는 이미 17년 전에 이 UBS BG, 그러니까 1빌리언이죠, 한 10억 불을 가지고 미국의 월드 트레이딩 일종의 플랫폼에서 한번 트레이딩을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제 좀 부하들의 착오로 인해서 그 이익은 보지는 못했지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 UBS BG의 오너, 또 베니피셔리, 또 그리고 UBS 은행의 그 당시에 마샬 오스페리라든지 피터 울피, 한스 마담 뱅크 오피서와 교신을 하면서 필요한 세이프 키핑 리시프트, 흔히 SKR이라 그러죠, 보관증, 코스터티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참 그 오나의 디크레이션 레터라든지 또 오나가 또 발행해서 여러 가지 서류도 있습니다. 자기 구자를 미국의 LA의 그 웰스파워 뱅크의 구자를 또 열게 해주고, 왜냐? 원위크 일주일마다 그 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요일 날 받게 되면은 자기가 뱅크 플랫폼, 트레이딩 뱅크의 플랫폼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두었다가 우리가 그 은행에 인터넷 금융을 하듯이 자기 그 아이디를 갖고 트레이딩 플랫폼의 은행에 어카운트로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계약이 됐던 수익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이힐드 프로그램이나 PPP, 그러니까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내에서 이런 UBS 뱅크 개런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참 이런 서류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제가 보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왜냐?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컴퓨터 잘하죠, 영어 잘하죠, 머리 회전이 안 빠릅니까? 여의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이 UBS 이러한 서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돈을 많이 낭비하고 있고, 또 불필요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맞는 일이다, 너가 맞는 일이다 이렇게 많은 다툼도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한번 언젠가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여의도 쪽에서 한번 그런 거 한번 유튜브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도 쓰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면은 뱅크 인수출문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오늘 또 UBS에 대해서 글을 올릴 것입니다. 이 UBS는 원래 스위스랜드 뱅크로서 아주 작은 은행이었습니다. 유럽과 미국과 이런 강대국의 그 무기 상인들이 국적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 은행을 이용해서 교환을 많이 했지요. 우리가 2차 대전 말기에 2차 대전이 종전에 갈 무렵에도 스위스의 이 작은 스위스 뱅크에서는 전선에서는 전문 참 영웅들이 쓰러지고 피를 흘리는데 무기 상인들은 돈을 헤아리면서 각 자기 나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 또 뭐 이런 독일 이쪽 하고 미국 쪽 뱅크드라프트 하고 막 교환하고 이런 식으로 참 이 세계사 안에 보면은 기막힌 사연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를 정치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세계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면에 보면은 지금 끊임없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새로운 신무기들이 자꾸 우크라이나에 보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세계의 모든 경제가 지금 무기 상인들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치 문제는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BS 서류를 여러분들이 만일 보고 계신다든지 갖고 계시면은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스위프트를 받았느냐? 이러한 뭐 서류에 뱅크 개런티가 있다. 뱅크 개런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 뱅크 개런티로 이 서류를 갖고 있는 여러분의 은행에서 MT199, MT199, UBS 제네바에서 이러한 서류를 보냅니다 하는 통신문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MT799, 이러한 것으로 인해가 우리는 충분한 의사를 가지고 너희들의 은행에 너희 클라이언트의 구자로 이것을 보내겠다는 약속서를 받았느냐? 아니면은 MT799에 의해서 MT760, 그러니까 자산의 이동이죠. 크레딧의 이동이죠. 이것을 받았느냐? 예를 들어 UBS에서 보낸 서류는 그냥 참고용이죠. 내 한국의 KB나 우리은행에서 이러한 스위트 카피가 나와줘야 됩니다. 다음 기회는 제가 받았는 뭐 대구은행의 2천만 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나다안 뱅크로 받는 2천만 불, 또 우리은행의 2천만 불, 580만 불, 제가 뉴욕은행에서 나이지리아의 그 BLCO 보네라이트 크로딜의 페이먼트 개런티를 하기 위해서 보냈던 1억 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보내준 은행의 이슝, 그러니까 일종의 Q카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베니피셔리 뱅크에서 받은 스위트 카피가 그 은행의 로고에 찍힌다든지 그 은행의 뱅크 오피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 UBS의 그 페이퍼는 전부 다 페이크입니다.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것을 무엇을 하겠다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허상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의 다큐멘터의 근본적인 움직임은 스위트 시스템에서 움직여야 된다. 심지어 요즘 보면 업로드라든지 뭐 MT103를 싱글웨어로 보낸다든지 이런 말을 하지요. 그런 거 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업로드나 싱글웨어는 자기의 크레딧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굳이 받겠다고 한다면은 한국은행에 가서 내용을 트레저리 디파트먼트에 이야기를 하고 특별 어카운트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KB나 우리은행이나 우리 메이저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캐퍼빌리티가 왔습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어카운트도 내야 되지. 전혀 지금 볼 것 같으면은 전부 다 프랑크푸르트 도이치뱅크에서 보내는 서류입니다 하고 내놓은 거 뭐 전부 다 그 Q카피예요. 저쪽에서 보내려고 계획했던 카피. 뭐 심하게 나쁘게 말하면은 카피의 카피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을 참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오늘은 잠시 들어가는 이야기지만은 여기에서 반응이 괜찮으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 아시아에 돌고 있는 소위 UBS 다큐멘터리라 하는 이 근원이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스와루노 그룹, 인도네시아의 스와루노 그룹. 여기에서 형성돼서 내려오는 런공무이라든지 엔당이 이런 그룹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스와루노 옆으로 열려가지고 대만인의 휴승편에서 열려오는 쿠수마라든지 또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잘 넣는 그 인도네시아의 람난 M 샬리의 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라인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 말레이시아의 중앙은행, UBS, 제네바, 찌리 다 가봤습니다. 저는 이 UBS 비즈를 가지고 트레이딩 계약을 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 미국을 6번, 스위스를 11번이나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훤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볼 것 같으면은 현재 한국에서 갖고 다니고 있는 이 UBS 비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일에 전부 다 시간을 낭비하고 금전을 낭비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고 궁금증 있으면 여기에다 글을 쓰세요. 쓰시면 제가 글로도 답해 드릴 수 있고, 글로 답하기 곤란한 어떠한 디스크로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메일로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항상 이메일을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화번호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 UBS 비즈를 2006년도부터 만져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저는 스위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흔하지요. 심지어는 저는 그 다음에 또 UBS 제네바에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제네바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참 기가 막힌 사연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프랑스의 그 폴리스가 그 반지하 쪽에 있어요. 거기 가서 내가 여러분이 레포트를 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점잖게 납치되어 가지고 그 제네바에 조금 내 사보이 밑으로 쭉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프랑스랑 경계가 된 그 열차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잖게 납치가 되어 가지고 가 있다가 혼자 걸어 나오는데 9시간을 걸어서 프랑스령에서 9시간을 걸어서 제네바에 무사히 도착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HSBC도 그렇고 도이치뱅크도 그렇고 전 세계 모든 뱅크 인스트루먼트에 저는 다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 또 우리 청년들, 또 이 국제금융 뱅크 인스트루먼트 관심 있는 분들에게 옳은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인사만 드리고 다음에부터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제가 겪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